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김강남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좀 호조를 보여줬죠. 좀 해외 선물 시장 흐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전일 외환시장은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소폭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인 점이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며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07% 상승한 96.90에 마감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제조업 활동이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수요 약화의 영향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경제 성장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고용 지표가 6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망 속에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골드 시장은 또다시 약세를 보이며 4주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대비 0.5% 하락하며 1135불 90센트 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52%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FOMC 직전 34%에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점을 반영해 골드 매수 미결제 수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 시장 역시 금요일 고용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헤지 펀드들과 ETF 펀드들의 포지션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WTI 원유 역시 1% 하락하며 46.14불에서 마감하였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위축 소식과 러시아의 산유량 증가 소식이 원유 가격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일 발표되었는데요. 러시아 에너지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10월 산유량은 전월 대비 0.3% 증가한 하루 1,078만 배럴 수준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이란의 증산 소식에 이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까지 증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 시장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일부 산유국에서 증산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산유량 증가폭이 크지 않아 미국의 생산량 감소폭을 메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주목해야 할 지표와 같이 이슈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먼저 금일 예정된 경제 지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일 자정에는 미국의 9월 제조업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전기 마이너스 1.7%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마이너스 0.7%를 기록해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수주 지표는 내구재 그리고 비내구재 상품들의 신규 주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 수주 결과를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슈가 되는 내용 한번 짚어보시겠는데요. ECB가 지난달 정책회의에서 12월에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고 현재로도 마이너스인 예금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던 영향으로 유로화는 최근 약세의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최근 ECB 정책위원 2명이 QE 확대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ECB 드라기 총재가 추가 부양책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미결의 문제라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전일에는 노부트니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역시 QE 확대를 고려 중인 것은 맞지만 시행하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12월 회의에서 QE 확대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시장의 기대에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양적 완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유로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ECB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2% 근방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한 ECB의 노력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였습니다.